11번. 종업원 급여인데 요거는 지금 풀고 있는 분계 다 풀고 나면은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이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부 있죠. 우리 영업부 월급을 뭐라 그래요? 네, 영업부 월급을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급여. 그래서 급여가 135만원. 그 다음에 생산부 월급은 임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금 14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 주실 때 다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월급 줄 때마다 뭐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 세금을 다 합쳐서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다 합쳐서 61,600원 떴는데 어딜 보시면 되냐면 공제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보면 된다고요? 공제계. 그래서 공제가 뭐예요? 공제? 네, 공제가 세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한다는 걸 공제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268만 8,400.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어요. 사무실 월급은 급여, 공장 월급은 임금, 그 다음에 다 안 주고 세금 띄니까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거나 보통 예금으로 주거나 당좌 예금으로 주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12번 거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되어 계시죠.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 거라 그랬고요. 수선비 아니면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동차 아니니까. 그래서 공장이니까 500번대 수선비 얼마요? 45. 뭘로 줬죠? 현금. 그리고 모르겠으면 얘라도 적어 놓으세요. 현금 45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완성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하면서 차변할 수 있는지 대변만 할 수 있으면 대변만 쓰시고 차변만 할 수 있으면 차변만 쓰시고. 왜냐면 우리 아직 분계 몇 개 안 풀었잖아요. 이 정도 해갖고 다 된다 그러면 다 회계하지 뭐하러 딴 거 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냥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좀 하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집안일도 그렇고. 요즘 거의 설거지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오빠 잘게 그러더니 꼭 한마디 하고 자더라고요. 설거지 좀 해줘. 또 안 하면 또 쫓겨나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르게 회수. 요건 종종 나오는데요. 빠르게 회수를 다른 말로 조기 회수라고도 해요. 조기가 빨리빨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회수, 조기 회수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할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할인. 그래서 매출이 나오면 매출 할인, 매입이 나오면 무슨 할인이요? 매입 할인.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3번 보시면 매출처 수작물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인데 제품 판매분이래요.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300. 무슨 물산이요? 수정물산. 왜 대변이냐면 돈 받았으니까 이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몇 프로 할인해 줬죠? 2%. 그러면 300만 원에 2%면 6만 원이에요. 근데 매출하고 할인했으니까 무슨 할인? 매출 할인. 얘는 적어 드릴게요. 수익 감소예요. 왜냐면 깎아주면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이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보세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여러 개가 떠요. 맞죠? 그러면 제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에 대한 매출 할인이에요? 제품 매출. 그리고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제품 판매분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품 판매분이라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잘못 선택하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게 돼버려요. 시험 보실 때. 그래서 항상 제가 옆에다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이거는 입력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 제품 매출이라고 적어드리면 제품 매출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현금 받았대요. 그러면 294만 원 받았겠죠. 왜냐면 항상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300 받을 게 있었는데 6만 원 깎아줬으니까 얼마 받아야 돼요? 294만 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그 강풍전자에서 사무실용 에어컨을 사셨대요. 우리 에어컨 몇 년 이상 사용하죠?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 쓰는 거 뭐라 그랬어요? 비품. 뭐라고요? 비품. 1년 안에 쓰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비품 얼마예요? 175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금 중 25만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25만원. 우리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되는데 대변이 150 부족해요. 거기 보시면 할부라고 되어 있죠. 할부는 현금 외상. 그래서 미지 급금. 누구한테 돈 줘야 되냐면 강풍전자. 정리하시고. 이상하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죠. 그래서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으로 150이 들어온 거예요. 자산의 증가. 근데 이 돈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아까 모르는 돈 줬을 때에는 가지급금이었잖아요. 모르던 돈 받는 건 가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가수금.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뭐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프로그램 되도록이면 켜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분개하실 때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일반 전표 있죠. 일반 전표 들어가서 날짜 아무거나 쳐요. 제일 만만한 건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 몇 번이라 그랬죠? 3번. 대변 몇 번이라 그랬죠? 4번. 3번을 치든 4번을 치든 상관은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다 쳐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없는 건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분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개한 걸 입력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 떠. 그러면 그건 쓰면 되는 거, 그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가수금이었잖아요. 그러면 왠지 가수금인 것 같아. 그럼 한번 적어봐요. 있네. 그러면 써도 되는 거고, 없네.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는 것보다는 헷갈리는 것들은 여기에다 한 번씩 쳐보세요. 그래서 있으면은 그건 써도 되고. 그리고 운 좋으면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낼 때에는 지문 안에다가 힌트를 주거든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수리비는 없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문에 수리비라고 나오거든요. 이 수리비 치면 안 떠요. 우린 수리비가 아니고 무슨 비예요? 수선비예요. 근데 왜 수선비를 쓰도록 되어 있냐면 수리비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수리보다는 뭐가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수선비가. 그래서 우리는 수선비로 씁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16번부터 20번까지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아직 우리 다 안 배웠어요. 풀어보세요. 16번은 공장 생산직이죠. 그러면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고 나오면은요 800번대.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23만 5천원. 그 다음에 카드로 나오면은요 무조건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금. 왜 외상이냐면 여러분들 카드 쓰죠. 그럼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바로 빠져나가요? 아니죠. 나중에 한 번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카드예요? 국민카드예요.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17번. 17번은 앞으로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료보험. 예전에는요 의료보험이라고 옛날엔 의료보험이고 지금은 무슨 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명 4대 보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원부담부는 무조건 예수금이에요. 직원이 내는 세금은 무조건 예수금이에요. 뭐가 나오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부담분이 문제예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받내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직원이 받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회사 부담분인데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보험하고 무슨 보험이죠? 산재보험 있죠. 얘네들은 보험료.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옛날 문제는 힌트 안 주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는 힌트 나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줍니다. 근데 힌트를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회사들마다 쓰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복리후생비도 비용, 세금과 공과도 비용, 보험료도 비용인데 어떤 회사는 다 복리후생비, 어떤 회사는 다 세금과 공과, 어떤 회사는 다 보험료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지문해줘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외우셔도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대변에 일단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 얼마예요? 15만원. 현금 얼마라고요? 1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직원이 내는 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 7만 5천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내주는 거. 관리직 옆에 보시면 회사가 25,000원 내줬죠. 그래서 관리직은 5예요, 8이에요. 800번대 복리 후생비 25,000원. 왜냐면 옛날에 의료보험이 지금은 건강보험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표현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직 옆에 보시면 5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얼마라고요? 5만원.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58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8번 매출처죠. 아까 우리 회사 직원은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거래처 직원은요 접대비. 뭐라고요? 접대비.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예요. 이만큼 하면 요즘은 욕먹어요. 3만원 너무 적잖아요. 그다음에 현금 얼마요? 3만원.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고요.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번대 접대비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왜 매출처는 800번대 접대비냐면 매출처가 사고 파는 데잖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데예요. 그러면 800번대가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그러면 800번대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매입처는 우리는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건 대부분 원재료예요. 그래 원재료는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죠. 그래서 그때는 몇 번대요? 500번대.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접대비 만든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58까지 다 맞춰야 맞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진짜 운 없는 분들은 하나 차이로 떨어져요. 1.2점 차이로. 그러면 제가 69점으로 떨어져 봤다 그랬잖아요. 전 후유증 한 달 갔어요. 한 달 동안 새벽 3시 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깝게 틀린 문제가 눈앞에서 둥둥둥 떠다녀요. 눈 감으면은 머릿속에서 떠다니고 천장 보고 있으면 천장에 그 문제가 나와요. 거짓말 안 하고. 나중에 진짜 술 먹고 잤다니까요. 도저히 잠이 안 왔고.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 먹긴 그렇고. 진짜 이게 후유증이 좀 커요. 왜냐면 많이 차이 나면 그냥 잊으면 되잖아요. 난 회계랑 안 맞는 놈이야.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러면 이러면 되는데 진짜 1, 2점 차이면은 후유증 커요. 근데 은근 1, 2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떨어지시는 분들이 한 30%는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더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9번.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할게요. 당좌예금 33만원.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요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거기 배당이라고 나왔죠? 여기다 뭐라고 쳐요? 배당. 그러면 배당 글씨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배당금으로 돈 벌었죠? 만만한 게 뭐예요? 배당금 수익. 그게 답이에요 진짜. 모른다 그래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저기에다가 왠지 요 글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운 좋게 걸릴 때 있어요. 운 좋으면은 하나만 뜰 때 있어요. 시험 때. 그러니까 하나만 뜨면은 그놈이 답일 확률이 99%잖아요. 근데 그런 운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시험이라는 게 합격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 69점으로 떨어진 거 나중에 땄는데 그때는 이제 솔직히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것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수업한 지 한 4, 5년 차여갖고 프로그램 잘 활용해서 한 4문제인가 더 맞췄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왜냐면 어디 가면 뭐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잘 다루시면 좀 좋아요. 또 제가 앞으로 배당 나오면 이거만 있을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걸 현금 배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주는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돈으로 받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 안 해요. 회계 처리 안 하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래서 회계 처리 안 한다는 얘기는 분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줄 때, 요거는 나중에 세무 쪽에서 종종 나오는데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배당 나올 때마다 적어 드릴 건데 쉬운 파트는 아닙니다. 이 파트 자체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은요. 계약했죠. 계약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 뭘로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먼저 주면요. 선급금. 그래서 선수금 얼마요? 500. 무슨 전자? 종로 전자. 그리고 시간이 애매해서 숙제가 있어요. 21번부터 28번까지 모르겠는 건 비워 놓으세요. 무려 몇 개요? 8개. 설마 8개는 해오겠죠? 80개도 아니고. 21번부터 28번까지 숙제입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푸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오시면 바로 맞출 겁니다.